유방 보형물을 10년에 한 번씩 꼭 바꾸는 거는 하지만 정리를 하면 유방 보형물을 10년에 한 번씩 꼭 바꾸는 거는 바꿀 필요는 없다. 네, 보형물에 손상이 없고 환자분의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뭐 그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쨌든 초음파 검사나 뭐 만모 유방 촬영 유방 촬영을 하면서 그 보형물과 그 유방 실질 조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하면서 잘 갖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보형물을 10년이 넘었다고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. 하지만 그 아까 이제 한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그 이전 옛날 옛날에 이상한 타입들의 종류들의 또 보형물들이 한시적으로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뭔가 꺼림칙한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이제 외과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좀 상의를 해보고 혹시 필요하다면 교체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내 가슴에 무슨 보형물의 타입, 표면 타입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. 보형물 내가 언제 넣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. 오늘 몇 년째 됐구나.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.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네. 보형물 교체 수술은 힘든가요? 피막을 너무 애매한 질문이에요. 피막을 건드리지 않으면 네.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럼 피막을 건드려야 되나요? 안 건드려야 되나요? 그것도 의사마다 다른가요? 의사마다 달라요. 홍준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? 거친 표면 보형물 수술을 이제 교체를 할 때 피막을 절제를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피막 절제 안 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왜냐면 그 림프종이 피막에서 피막에서 생기는 림프종이거든요. 피막에서 그 피막이 꼭 영향성이 있다라고 지금 100% 입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논문이나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보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선생님 진짜 논문에 강하시네요. 그죠? 무언지 또 밑에 우리가 언급을 해줬잖아요.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죠?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블로그 글을 쓴 적이 있어요.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. 닥터명의 블로그입니다. 네. 링크 달아주세요. 네.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피막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피막 절제를 안 하고 그다음에 피막 구축이나 이제 그 일부 피막에서 보이는 이상 소견들이 있어요. 저희가 교체 수술을 할 때 볼 수 있는. 수술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실제 눈으로 본 거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근데 교체 수술을 이제 들어갔는데 피막이 거의 없고 굉장히 얇은 막으로 돼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굉장히 깔끔하게 수술이 돼 있고 지금 상태도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은 굳이 피막을 절제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피막을 전부 절제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맞아요. 너무 파고 들어가니까. 그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피막 대개는 우리가 이제 그 근육 밑에다 넣었다 그랬는데 그럼 근육 밑에는 갈비뼈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갈비뼈랑 이제 우리가 우리가 숨 쉴 때 쓰는 근육이 있는데 이제 요 갈비살. 그 얇아져 있어요. 네, 그게 오래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열립니다. 갈비 연골도 얇아져 있고 갈비살 그 근육도 얇아져 있는데 그거를 무리해서 절제하다가 보면 폐가 나올 수도 있고 비용이 생기는 거죠.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? 외과 의사가 무슨 기운 갖고 이렇게 놀라요. 아니 뱃속을 막 해줬던 사람이에요. 네, 수술한 지 오래됐습니다. 그리고 겨드랑이 쪽에 이제 피막을 무리해서 절제하다가 보면 이제 겨드랑이 쪽에 우리 감각신경들이 많잖아요. 감각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뭐 잘리지는 않더라도 거기가 이제 좀 다치고 이제 이러면 이제 팔 쪽으로 이제 이상감각이나 이런 걸 또 호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냥 놔둡니다. 그러니까 피막 절제를 하는 것 자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. 피막을 무조건 떼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네요. 그렇긴 한데 저는 좀 달라요. 그래서 생각에는 100% 동의하고요. 근데 이제 방향이 다른 거죠. 저는 거친 표면, 텍스처는 뗍니다. 피막을. 저런 이유로 불확실하니까. 그게 생긴다 안 생긴다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피막이 이제 거친 표면 보형물이 들어가 있을 때 생긴 피막은 피막 상태에 상관없이 일단은 피막 전절제 수술을 해주지만 말씀하신 대로 바깥쪽에는 유두로 가는 감각신경들이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근육 밑에 들어가 있을 때는 기흉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꼭 설명을 합니다.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찝찝하기 때문에 전 떼는 걸 권유합니다. 그래서 환자가 동의하면 떼드리고요.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이제 그냥 두는 거죠. 다 뗀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? 전 다 떼요. 근데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다 뗀다고 다 뗀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피막을 정말 완벽하게 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? 아니면 좀 남기게 될 수도 있어요? 그거 정말 또 어떻게 그런 질문을 너무 예리하신 거 아니에요? 너무 궁금해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100% 뗀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생각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특히 근육 밑에 들어가 있을 때
조직이 잘 구별이 안 되죠. 아니요, 구별은 되는데요. 그 갈비뼈랑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거기가 피막이 예쁘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 그 뭐 스티커 붙여놓은 거 있죠. 스티커 붙여놓은 거 뗄 때 느낌으로 떨어집니다.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? 가능하면 얇게 포 뜨듯이 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간혹 남아요. 그럼 우리 뭐 손톱으로 스티커 남은 거 긁잖아요.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이제 그 뭐죠? 전기 소작기로 살짝 지지는데 그러면 제가 피막이 100%라 치면 한 98%, 99%는 떼지만 한 1, 2%가 모자라게 그렇게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거가 찜찜하니까 이제 지지도 나오는 거죠.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무리하게 떼면은 기흉이 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 근데 그걸 뭐 100%라고 봐도 되는데 뭐 진짜로 딱 따지면은 조금 남아있긴 한 거죠, 사실은. 그걸 이제 지지고 나온 거죠. 사실 너무 위험도를 그러니까 위험 그 득과 실을 따질 때는 그 재수술 제거하고 새로 이제 새 보형물을 넣을 때 항상 다른 쪽 평면에다가 넣어요. 피막이 생긴 그 주머니에다가 절대 다시 넣지 않고 그 피막이 있는 곳과 예를 들어서 근육 밑에 있었으면 근육 위에다가 넣어주고 플레인 컨버전이라고 그러죠, 그런 거를. 그리고 그다음에 피막이 있었으면 피막을 이제 제거를 안 하고 그 피막 위로 넣어주거나. 그럼 좀 나아요? 왜 제가 그러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논문 보고 이제 공부하는 그렇게 얘기가 하게 된 건데 또 논문 얘기 나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훌륭하십니다. 피막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이유가 이 보형물과 이 우리 조직 간의 그쵸. 그런 상호 작용으로 인한 거잖아요. 외부 물질에 대한 뭐 그렇죠. 뭐. 그런데요. 그걸 이전에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제 그런 인체 조직 실험을 이제 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는 이제 사실 절제를 좀 최소화하고. 아니, 우리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공부 안 하는 회사처럼 저희 환자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. 저 공부 되게 많이 해요. 공부 많이 하시지 않아요? 공부 많이 하는데 보형물에 대해서 우리도 다음부터 논문을 얘기를 해야겠어.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보형물을 빼고 남은 피막에서 림프종이 잘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네요. 네, 그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알게 돼야겠네요. 네. 그렇죠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것도... 그러면 정리를 좀 할까요? 보형물을 바꿔야 되냐를 환자분이 물어보신다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 아니다. 오래되었다고 바꿔야 되는 건 아니다. 문제가 없다면 바꿀 필요는 없고 이제 그 거친 포면 보형물의 경우에는 이제 그 림프종의 위험 때문에 조금 논외로 둔다면은 그 외에는 이제 뭐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바꿀 필요는 없고 환자분들이 그냥 또 유방 검진은 정말 최소 2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럼 보형물이 있으시면은 보형물도 확인할 겸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보형물 손상을 검진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제일 정확한 거는 유방 MRI이긴 해요. 하지만 유방 보형물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 찍을 필요는 없어요. 그거는 정말 과잉 진료이고 일단 1차적으로 초음파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고 의심되면은 병원에 오면 저희가 MRI 찍어 보겠습니다. 명쾌합니다. 네, 저희 이상 우유TV였습니다. 와!